본 영상의 저작권은 88운동과학연구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 복사, 상업적 이용 등은 불가능합니다. 본 예상 문제집은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신 대한수영연맹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출제 범위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대한수영연맹 규정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종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 문제집 제작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예상 문제와 실제 시험 출제 내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최신 규정 미반영으로 인해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상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자율적인 판단과 신중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1. 수영 역사 및 개요. 1. 수영의 기원은 언제부터이며 원시시대 수영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영은 인류 역사와 함께 원시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생존을 위해 물에서 식량을 얻거나 위험을 피하는 등 생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2. 한국 수영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수영은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으며 현대 수영은 1898년 무관학교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첫 전국대회가 개최되었고 해방 후 연맹이 발전해왔습니다. 3. 근대 수영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계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9세기부터 수영이 일반 경기 종목으로 나타났고 베르누르디, 구츠무츠 등이 기여했습니다. 1908년 국제수영연맹 FINA 결성이 중요한 계기입니다. 4. 월드 어쿠아틱스란 무엇이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드 어쿠아틱스는 국제수영연맹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1908년 창립되어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5. 수영의 6대 종목을 말해보십시오.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 오픈워터 스위밍, 하이다이빙입니다. 6. 경영 종목을 수영 경기의 어떤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경영은 수영 종목 중 기록을 겨루는 분야입니다. 7. 수영 경기의 5대 스포츠 축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 2019년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5대 스포츠 축제를 모두 개최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2. 수영시설 및 장비 규정. 8. 국제공인 수영장 규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공인 롱코스 수영장은 길이 50m, 폭 25m이며 수심은 최소 2m 이상, 권장 3m입니다. 쇼코스 수영장은 길이 25m입니다. 9. 수영장, 레인 규격, 폭, 개수, 호은 어떻게 됩니까? 레인 폭은 2.5m이며 올림픽은 8개 레인, 세계선수권대회는 10개 레인을 사용합니다. 레인 바깥쪽에도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10. 수영장 레인 로프의 색깔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8개 레인 사용 시 중앙사, 5번은 노랑, 2, 3, 6, 7번은 파랑, 1, 8번은 초록 로프입니다. 풀벽에서 5m 지점은 빨강 로프를 사용합니다. 11. 수영장 수온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 수온은 25에서 2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픈워터 경기의 수온 기준은 16에서 31도입니다. 12. 스타트대의 높이와 규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스타트대의 높이는 수면 위 0.5m에서 0.75m 높이, 윗면 0.5mx 0.5m 이상이며 10도 이하의 경사를 가집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3. 터치패드의 규격과 설치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터치패드는 폭 최소 2.4m, 높이 0.9m이며 수면이 0.3m에서 수면 아래 0.6m까지 설치됩니다. 두께 및 감도 규정도 있습니다. 14. 배영 발환 지점의 깃발은 왜 있으며 설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배영 선수가 턴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풀벽에서 5m 지점, 수면에서 1.8m 높이에 설치됩니다. 15. 부점 출발 로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출발대에서 15m 지점, 수면 위 1.2m 높이에 설치됩니다. 부정 출발 시 로프를 내려 선수의 여경을 멈추게 하고 재출발을 알립니다. 3. 수영 경기 운영 및 심판. 16. 경영 경기의 세부 종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영법과 개인 운영 및 개영, 혼개영 등의 단체 종목으로 나뉩니다. 17. 올림픽 경영 종목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영은 남녀 각각 자유형 50m, 100m, 200m, 400m, 800m, 1500m, 배영 100m, 200m, 평영 100m, 200m, 접영 100m, 200m, 개인 운영 200m, 400m, 개영 4 곱하기 100m, 4 곱하기 200m, 혼개영 4 곱하기 100m, 혼성 혼개영 4 곱하기 100m가 있습니다. 18.
개인원형 경기의 영법 순서와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 선수가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순서로 역영합니다. 각 영법은 전체 거리의 4분의 1씩 수행하며 마지막 자유형은 저병, 배영, 평영을 제외한 영법으로 합니다. 19. 혼계형 경기의 영법 순서와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배영, 평영, 저병, 자유형 순서로 역영합니다. 각 선수가 전체 거리의 4분의 1씩 담당하며 마지막 자유형 주자는 저병, 배영, 평영 외의 영법으로 역영합니다. 혼계형은 물속 출발합니다. 20. 계형과 혼계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형은 팀원 모두가 자유형으로 역영하지만 혼계형은 팀원이 배영, 평영, 저병, 자유형 순서로 다른 영법을 역영하는 종목입니다. 21. 자유형 경기 중 자명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출발 후 또는 각 턴 후에 15m를 초과하여 자명할 수 없습니다. 15m 지점 전에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와야 합니다. 22. 배영 경기 중 자명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배영 경기에서도 출발 후 또는 각 턴 후에 15m를 초과하여 자명할 수 없습니다. 15m 지점 전에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와야 합니다. 23. 평영 경기 중 자명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평영은 스타트 후 물속에서 1회 팔 당기기와 1회 킥 동작이 허용되며 이후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영법과 달리 15m 자명 한계 규정은 없습니다. 24. 각 영법별 경기 종류 시 터치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평영과 저병은 반드시 두 손으로 동시에 벽을 터치해야 합니다. 자유형과 배영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한 손으로 벽을 터치하면 됩니다. 25. 경기 중 실격 선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실격 선수는 해당 경기의 결과에서 제외되며 순위가 있었다면 다음 순위의 선수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경기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26. 경기 중 실격 사유 3가지 이상을 말해보십시오. 출발 신호 전 움직임, 자명 규정 위반, 코스 이탈, 정해진 영법 변경, 수영 중 바닥 걷기 등이 있습니다. 27. 자유형 경기 중 실격 사유를 3가지 이상 말해보십시오. 자명 15m 초과, 로프를 잡거나 당기는 행위, 코스 이탈, 영법 변경, 수영 중 바닥 걷기 등이 있습니다. 28. 배영 경기 중 실격 사유를 3가지 이상 말해보십시오. 자명 15m 초과, 턴 시 배면 자세 규정 위반, 역영 중 엎드린 자세, 출발 시 발이 물 밖으로 나옴 등이 있습니다. 29. 평영 경기 중 실격 사유를 3가지 이상 말해보십시오. 벽차고 수중에서 저병킥 2회 이상, 양손 동시 터치 규정 위반, 발차기가 물 밖으로 나옴, 발차기 형태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30. 저병 경기 중 실격 사유를 3가지 이상 말해보십시오. 자명 15m 초과, 양팔 교대, 발차기 형태 규정 위반, 양손 동시 터치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31. 경영 경기 중 출발 신호 전 심판장의 호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속적인 짧은 호각은 선수 소집, 긴 호각은 출발대 위 또는 입수대기, 두 번째 긴 호각은 출발 자세를 잡으라는 신호입니다. 32. 결승 레인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선 기록 순으로 4, 5, 3, 6, 2, 7일에 8레인 순서로 배정됩니다. 기록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3. 수영 경기의 심판 종류와 각 심판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심판장은 최종 판정, 출발 심판은 출발 통제, 반환 심판은 턴, 출발, 도착 규정 확인, 영법 심판은 영법 규정 확인, 착순 심판은 순위 판정, 개시 심판은 기록 측정 등을 담당합니다. 4. 수영 기술 및 지도 방법. 34. 자유형 스트로크 단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입수 물잡기, 당기기 밀기, 마무리, 되돌리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35. 자유형에서 추진력을 얻는 방법 3가지 이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스트로크, 킥, 몸의 회전 롤링, 유선형 자세 유지를 통한 저항 감소입니다. 36. 자유형 팔 돌리기 리커버리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회전하고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여 어깨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37. 자유형 킥 동작 시 발차기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약 26에서 28cm 높이로 차는 것이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38. 자유형 교차 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쪽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3번 또는 5번의 스트로크 주기에 2번씩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9. 자유형 초보자에게 호흡을 지도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얼굴을 물 밖으로 너무 높이 들지 않도록 지도하고 몸의 회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스트로크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40. 저병의 영법과 특징을 설명해 주십시오. 팔과 다리를 좌우 동시에 움직이며 돌핀킥을 사용하는 영법입니다. 웨이브 동작과 유선형 유지가 중요하며 다른 영법보다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41. 저병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2번에 돌핀킥을 하는 것,
물잡기, 캐치, 동작 시 유선형 자세 유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웨이브 동작입니다. 42. 평형의 킥 종류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웨지킥과 휩킥이 있습니다. 웨지킥은 무릎을 벌려 차고 휩킥은 무릎을 모아 채찍처럼 찹니다. 43. 평형 힙킥은 어떤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킥으로 무릎을 모아 채찍처럼 차는 발차기입니다. 저항이 적고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44. 평형에서 팔 동작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고 손바닥 전체로 물의 압력을 느끼며 물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45. 평형에서 되돌리기, 리커버리, 동작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끝으로 작은 구멍을 찌르듯이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46. 배영에서 몸의 롤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저항을 줄여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호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47. 배영턴의 종류 두 가지 이상 설명해 주세요. 롤오버턴, 스핀턴, 크로스오버턴 등이 있습니다. 48. 배영 출발 시 렛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렛지 설치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출발 시 추진력을 높여 더 빠른 스타트를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발가락이 터치패드에 접촉해야 하며 터치패드 위에서 발가락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49. 배영턴 시 롤오버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배영으로 오다가 마지막 스트로크에 몸을 엎드려 자유형 캐치 동작 후 플립턴을 실시하고 배면 자세로 벽을 차고 나가는 턴입니다. 50. 수영 초보자 지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물에 뜨는 방법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수영 초보자에게 영법을 지도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말해주세요. 물 적응 호흡 뻗뜨기 발차기 팔동작 콤비네이션 순으로 지도합니다. 52. 수영 지도 시 다양한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고 특정 기술 연습을 돕고 안전을 확보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등 지도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53. 드릴 훈련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영법의 특정 부분 동작을 분리하여 반복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기술 교정 및 특정 기술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54. 스컬링 훈련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팔과 손을 이용하여 물을 저어 몸을 뜨게 하거나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물 감각을 익히고 물잡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5. 수영과학적 원리 및 훈련. 55. 수영 시 저항의 종류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표면 저항, 형태 저항, 파동 저항, 견인 저항 등이 있습니다. 56. 유선형 자세가 수영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57. 수영은 유산소 운동입니까? 무산소 운동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여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단거리나 고강도 훈련 시 무산소 운동의 비중도 사용됩니다. 58. 스포츠 심장이란 무엇이며 수영 선수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스포츠 심장은 운동으로 단련되어 기능이 강화된 심장입니다. 심박수가 낮고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보내어 운동 시 부담이 적고 효율적입니다. 59. 지구력 훈련 종류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십시오. 기초지구력 훈련, 역치지구력 훈련, 과부하 지구력 훈련 등이 있습니다. 60. 스프린트 훈련 종류를 2가지 이상 말해 보십시오. 젖산 생성 훈련, 파워 훈련 등이 있으며 짧고 강도 높은 여경을 반복합니다. 61. 하이폭식 훈련이란 무엇이며 왜 할까요? 스트로크 수에 맞춰 호흡을 제한하는 훈련입니다. 심폐지구력과 무산소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62. 무산소성 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운동에 주로 사용됩니까? ATP PC 시스템과 해당 과정이 있으며 짧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운동, 역도, 단거리 달리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63. 유산소성 대사는 어떤 운동에 주로 사용되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 마라톤, 수영에 사용됩니다. 심폐 기능 강화, 지방 연소, 지구력 향상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64. 젖산은 무엇이며 운동 시 어떻게 처리됩니까? 무산소 운동 시 발생하는 피로 유발 물질입니다. 운동 후 휴식이나 저강도 운동을 통해 제거됩니다. 65. 테이퍼링이란 무엇이며 왜 할까요? 중요한 경기 전에 훈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체력을 회복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66. 서킷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순환하며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종합적인 체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67. 리피티션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기에 가까운 강도로 반복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스피드 지구력과 무산소성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68. 네거티브 스프린트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며 왜 할까요? 전반 구간보다 후반 구간을 더 빠르게 역영하는 훈련입니다. 페이스 배분 능력과 지구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9. 디센딩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며 왜 할까요?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훈련입니다. 속도 변화 적응력과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70. 브로큰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며 왜 할까요? 일정한 거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짧은 휴식을 가지며 반복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젖산 내성 및 기록 단축에 효과적입니다. 71. 코리안 테스트란 무엇이며 무엇을 평가합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수영 테스트로 특정 거리를 반복 역영하며 기록, 심박수, 젖산 농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무산소 지구력, 젖산 내성 등을 평가합니다. 72. 스텝 테스트란 무엇이며 무엇을 평가합니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며 실시하는 테스트입니다. 운동 강도별 젖산 커브를 통해 유산소, 무산소 능력을 평가합니다. 73. 수중 테스트는 왜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수영 훈련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코리안 테스트, 젖산 내성 테스트, 스텝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6. 장애인 수영. 74.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는 왜 필요할까요? 장애 유형과 기능적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75. 장애인 수영 등급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료 및 기술 평가를 통해 선수의 기능적 능력을 측정하고 스포츠 등급 S, SB, SM 등을 부여합니다. 숫자로 장애 정도를 구분합니다. 76. 장애인 수영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등급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S는 자유형 배영 저병, SB는 평형, SM은 개인원형에 해당합니다. 숫자는 장애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가 심한 것입니다. 77. 시각장애인 수영 선수를 지도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리나 터치 신호를 명확히 사용하여 방향과 거리를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78. 청각장애인 수영 선수의 출발 신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청각장애 선수는 소리 신호 대신 섬광 신호나 진동 등 시각 또는 촉각 신호를 통해 출발을 알립니다. 79. 중복장애, 지체 및 청각을 가진 선수의 출발 신호는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해당 장애 유형에 맞는 섬광 신호와 터치 신호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등 선수가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80. 태퍼란 무엇이며 장애인 수영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퍼는 시각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으로 막대 등을 사용하여 턴 및 도착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81. 장애인 수영대회 참가 가능 연령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종류에 따라 연령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2. 지체장애 선수 지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선수의 기능적 잔존 능력과 장애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훈련을 계획하고 보조도구 사용법을 정확히 지도합니다. 83. 뇌성마비 장애 선수의 수영 지도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직, 떨림 등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육 이완 및 협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도가 필요합니다. 84. ADHD 장애 아동의 수영 지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흥미 위주의 짧은 활동, 명확한 지시,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시키며 지도합니다. 85. 장애인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풀 바깥쪽 레인 옆에 설치되는 매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공된 자료에 명확한 수치가 없으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크기라고 답변. 장애 유형 및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선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크기로 설치됩니다. 86. WPS 승인 대회란 무엇입니까? 월드 파라스위밍, 세계 장애인 수영에서 승인한 대회를 의미합니다. 이 대회에서 세운 기록은 공인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7. MQS 기록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인증받아야 합니까? 미니멈 퀄리파잉 스탠더드의 약자로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기준 기록입니다. 월드 파라스위밍 또는 해당 연맹에서 인증받은 대회에서 획득해야 합니다. 88. IPC 대회 종류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IPC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를 의미하며 하계, 동계패럴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주관합니다. 7. 안전 및 응급처치. 89. 수영 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끄러짐, 낙상, 충돌, 익수, 심장마비 등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필수, 수심 확인, 구조장비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이 중요합니다. 90. 수영자 안전관리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 이상을 말해 보십시오. 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수영장 시설 이용법, 위험 요소 인지 및 대처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1. 심폐소생술, CPR의 기본 단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확인 및 신고, 가슴 압박, 기도 개방,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반복. 92.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원을 켜고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제세동 권고시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합니다. 93. 익수자 발견 시 구조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부력이 있는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94. 다리 경련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에 떠서 호흡을 유지하고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혼자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95. RIC 요법은 무엇이며 언제 사용합니까? 스포츠 손상 시 응급처치법으로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높임의 약자입니다. 통증과 부종 완화에 사용합니다. 8. 지도자 소양 및 기타. 96.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질, 전문성, 책임감, 공정성 등을 말합니다. 예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참가자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 훌륭한 수영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지도자상, 선수와의 신뢰 구축, 맞춤형 지도 능력 등을 말합니다. 예시, 기술 지도와 더불어 선수의 인성 함양에도 힘쓰고 선수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98. 수영 지도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본인의 경험 또는 생각, 선수들의 실력 향상, 목표 달성, 긍정적인 변화 등을 말합니다. 예시, 선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장을 함께하는 과정이 가장 의미 있습니다. 99. 수영 지도 시 다양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고 특정 기술 연습을 돕고 안전을 확보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등 지도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100. 스포츠 지도자는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까?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101. 수분 섭취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운동 중 적절한 수분 섭취는 탈수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를 막고 혈액순환 및 체온 조절을 도와 운동 수행 능력을 유지하며 피로회복 촉진 및 운동 관련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102. 3대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신체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절에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세포 기능 유지에 중요한 지방입니다. 103.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운동상해와 그 예방법을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운동상해로는 염좌, 근육통, 파열, 건염, 골절 등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올바른 자세와 기술 숙달, 점진적인 운동 강도 증가, 적절한 휴식, 그리고 필요시 보호장비 착용이 중요합니다. 104. 심폐소생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등으로 심장과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입니다. 기본 단계는 환자 확인 및 119 신고, 분당 100에서 200회의 가슴 압박, 기도 개방, 인공호흡, 2회을 구급대원 도착 시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105. 응급구조 ABC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응급구조의 ABC는 가장 먼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A는 에어웨이 기도 확보, B는 breathing, 호흡 확인, C는 circulation, 순환 확인 및 가슴 압박을 의미합니다. 106. 도핑이란 무엇이며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핑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선수의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위반 시 선수 자격 정지, 기록 및 메달 박탈, 징계 사실 공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도자 및 관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7. 의도하지 않은 도핑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도핑은 선수가 금지 약물 사용 의도 없이 부주의나 실수로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세계 반도핑 규약의 엄격한 책임 원칙에 따라 의도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최종 책임이 있으며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8. 선수의 소재지 정보, ADMS,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핑 관련 기관은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를 위해 선수들에게 소재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선수는 사는 곳, 훈련 장소, 특정 시간대의 위치 등을 ADMS 시스템에 정확히 제공하고 변동 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18개월 내 3회 실패 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9.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상대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폭력을 포괄하며 성추행은 폭행, 협박을 동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 가능합니다. 110.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은 힘의 불균형, 왜곡된 성인식, 폐쇄적 환경 등이며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주변 도움 요청, 증거 확보, 관계기관 신고, 그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11. 생활체육 지도 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 방법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 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성적인 언행 삼가, 상호 존중의 자세 유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즉각 수용 및 사과,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합니다. 112.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3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으로는 사건 은폐 및 축소 시도,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훈련 기회 박탈 등, 가해자 옹호, 그리고 부적절한 조사 태도 등이 있습니다. 113.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운동은 부상 예방,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심리적 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정리운동은 피로회복 촉진, 근육통 예방, 그리고 격렬한 운동 후 심혈관계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